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저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영상을 오래간만에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나그룹의 그 승계 구도가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좀 되어가고 있죠. 네. 일단은 장남인 김동관 위주로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제 분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인적 분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호재인가? 이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주된 이야기는 이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긴 하지만 하나그룹의 어떤 승계구도 요 얘기가 참 다양하고 좀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생 종목이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많이 얘기한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은 이렇게 따로 편집은 또 처음이네요. 네. 오늘 얘기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그룹은 이제 김종희 창업주 계셨고요. 선대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김승현 회장입니다. 2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 경영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 우리 장남인 김동관. 네. 그래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한국 화약이죠. 우리 창업주 김종희 회장님은 다이너마이트 김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화약, 방산,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과 뗄 수 없는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남인 김동완이 방산, 에너지, 사실 뭐 하나그룹의 거의 주력이죠. 가장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을 대우로부터 이제 인수했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네. 그리고 이제 김동관 차남입니다. 금융 하나생명 등이고요. 그 다음에 김동선은 삼남, 유통, 호텔. 하나갤러리아, 하나호텔앤리조트.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하나그룹에 대해서 좀 예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주 옛날에는 좀 선대는 좀 칭찬을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방산을 책임졌으니까. 근데 이제 김승현 회장이라든지 이 삼형제가 사실 뭐 우리 장남인 김동관은 크게 뭐 사고 친 적이 없는 진짜 엘리트 모범생인데 우리 뭐 차남하고 삼남은 좀 사고를 좀 쳤었죠. 그래서 김승현 회장하고 그 다음에 차남, 삼남, 네, 좀 사회에 좀 물을 일으키는 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좀 따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얘기가 또 너무 또 길어지는 바람에 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김승현 회장님도 가끔 이제 영화라든지 좀 회자가 되고 있죠. 보복 폭행 특히 이제 그 우리 김동관 차남 때문에 차남을 때렸던 유흥업 종업원들을 청계산에다 데려다 가지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 2007년이라고 하네요. 그걸로 굉장히 좀 유명해졌죠. 그걸로 해서. 그래서 재벌의 이미지가 그 당시로는 좋지가 못했습니까? 어떤 약간 조폭 같은 느낌?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연세도 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좀 풍자가 됐었고요. 뭐 이제 사실 뭐 풍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서민들은 뭐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귀족이 있고 하지만 이제 풍자로 이렇게 풀죠. 풍자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하나그룹이 예전에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차남도 그렇고 삼남도 그렇고 각각 이제 좀 사고를 좀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관 우리 장남은 굉장히 모범생이죠. 하버드 출신에다가 그리고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해서 군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또 이미지도 잘 맞아요. 굉장히 모험적이고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평가를 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어떤 그룹의 간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장남이기도 하지만 그룹의 어떤 후계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구도를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게 좀 21년도인가 이제 좀 옛날 거긴 한데 이게 좀 더 그래도 이게 그 지분 구조죠. 사실 야 우리가 이제 그룹인 경우에 재벌인 경우에는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 하나는 솔직히 이 정도면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라고 일단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재벌들 그 지분 구조 굉장히 복잡하죠. 현대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비교적 이거는 좀 간단하다고 일단 보입니다. 하나 이제 지주사죠. 최근에 이제 밸류업으로서 이제 그 지주사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물적 분할한다 인적 분할한다 좀 시끄러워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좀 뭐 본격적으로 승계 구도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일단은 방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하나가 지분을 33%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이제 하나 시스템 뭐 최근에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하나 테크인은 요거는 이제 비상장사입니다. 10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테크인, 하나 디펜스. 그래서 K2 전차 이제 이런 거 하나 디펜스에서 만들겠죠. 그다음에 하나 정밀 기계가 있고 하나 파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비상장사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전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 요것도 장남인 김동원이죠. 김동원 장남이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스페이스. 굉장히 알짜를 역시 주력을 장남이 김동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하나생명 좀 금융 하나에서 뭐 금융이 좀 강한 편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차남이죠. 차남이 김동원이 이쪽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갤러리아 최근에 이거 상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거라서 그래요. 최근에 하나 갤러리아가 좀 상장했습니다. 이거는 삼남 김동선. 옛날에 뭐 승마 선수이기도 했었죠. 각각 좀 예전에 물을 일으켰던 차남하고 삼남은 이제 크게 뭐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것은 좀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또 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장남한테 주력을 몰아주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남하고 또 삼남 셋째한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분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항상 이 재벌들이 이게 복잡해요. 비교적 하나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 정도는 굉장히 좀 단순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하나 이게 그러니까 지주사죠. 이게 물적 분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얘기고요. 뭐 전에는 이제 이게 요 모멘텀이 물적 분할돼서 좀 밑으로 가죠. 사실 물적 분할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못한 좀 악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물적 분할 되기 전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배력이 있죠. 그렇지만 물적 분할된 이후에는 이 지분이 모두 그 원래 회사 그렇죠? 분할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겠죠. 지주사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지배권이 없어요. 지배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게 상장한다고 해도 기존 주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지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LG화학 주주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지분에 대해서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무조건 뭡니까? 악재입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또 사회에 물을 많이 일으켰죠. 한국의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가 이런 물적 분할 결국 회사만 좋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이 승계구도, 가계구도를 봤을 때도 김승현 회장도 그렇고 이남희, 김동원도 그렇고 삼남인 김동선도 그렇고 사회에 좀 약간 물의를 일으키고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풍자되는 이제 그런 예전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좀 최근에는 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죠. 뭐 김동관 장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좀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하나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인적 분할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건 좀 더 보기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가급적이면 사회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다 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봉인데요. 지금 이제 그 이틀 전에 4월 2일 날 인적 분할 얘기 나왔어요. 그날 사실은 뭐 이렇게 장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21선까지 좀 내려오다가 갑자기 인적 분할 한다고 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럼 인적 분할이 호재인가? 이때는 호재를 인식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어제죠. 4월 3일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눌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좋으니까 또 올라갔어요. 야, 이거 인적 분할이 호재냐 악재냐 헷갈리죠? 네. 사실은 저는 인적 분할 자체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분할된 회사가 기존 개인 주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기존 원래 회사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나눠지지 않아요. 나중에 상장한다고 해도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무조건 악재이지만 인적 분할 자체는 사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쪼개 만큼 또 기존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솔직히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호재라고도 또 뉴스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이게 호재니까 또 더 올라가야 된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항상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지금 뭐 인생 종목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인적 분할 보고 쫓아가는 것은 좋지는 못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가격도 일단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이따 또 보시기로 하고요. 일단 이게 인생 종목인 이유는 예전에 뭐 이게 우리가 3, 4만 원대 이게 주봉입니다. 그죠? 3, 4만 원대도 봤어요. 그죠? 요때는 이제 우리가 방산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K9이죠.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조금 그때 이제 외국으로 인도로 또는 이제 그 해외로 좀 수출이 조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서 레드벨 장갑차 사업이죠. 이제 그거가 그 당시로는 5조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 수주를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참 걸려서 방산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는 수주를 했는데 뭐 5조에서 한 2조 정도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결국 수주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레드벨 사업 때문에 좀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게 시작했고요. 그 당시가 이제 3, 4만 원대인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매년 또 이벤트가 있죠. 누리호 2차 또 3차 발사. 그래서 계속 종목을 보던 때입니다. 그죠? 성공했다 하면서 막 좋았다가 뭐 실패했다 막 울었다가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방산 또는 우주항공 이쪽에 어떤 성장에 대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뭐 사적인 자리에서 또 제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쫓아온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게 인적 분할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사실은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좀 많이 올랐죠. 예,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은 쫓아가라고 하기는 좀 좋은 자리는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라든지 또는 60일선 사실 뭐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좀 되는 되면은 뭐 해도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방산 수출이 좀씩 일어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또는 하마스, 중동 이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되려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인적 분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적 분할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항공도 있고요. 엔진을 만들죠.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그 하나 비전이 있는데 하나 비전하고 이건 CCTV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밀기계 요거를 따로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분할하게 되면 어떠냐? 기존에 이거 다 합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쪽에서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떼어내는데 근데 기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또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 자체는 악재는 일단 아닙니다. 악재는 아닌데 이게 왜 호재로 인식이 되었냐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나그룹의 어떤 승계 구도를 봤을 때 장남인 김동관 위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동관 뭐 나중에 뭐 회장이 결국에 되겠죠. 그죠? 결국 회장이 될 텐데 어쨌든 김동관에게 몰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룹에서 가장 좀 미들맨이죠.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비전이라든지 하나 정밀기계 이거는 뭐 삼남인 김동선에게 돌아갈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새로 뭔가 맡으면 뭔가 의욕적으로 더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잘 되면 어차피 가지고 있는 만큼 지분을 쪼개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분도 갖고 있고 이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잘 되고 이것도 잘 되면 둘 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죠? 의욕은 넘쳤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사실은 이게 길게 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인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는 호재도 악재도 아닙니다. 사실은 악재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호재라고도 원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대감이죠. 주식은 기대감이다. 그리고 이게 왜 기대감이 커졌냐라고 하면 최근에 SK 이터닉스 요게 SK D&D에서 인적 분할했는데요. 인적 분할 하자마자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3배 뛰었어요. 2배. 이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좋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SK 이터닉스가 여기는 원래 SK D&D가 부동산 개발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또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성장 모멘텀이 좋죠. 풍력, 또 태양광,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만 떼어내서 이터닉스를 요거는 인적 분할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쪽이 전망이 좋죠. 그죠? 단순히 부동산 개발보다는 이쪽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근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이게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인적 분할한다고 하니까 이날 굉장히 뛰었죠. 보면은 이터닉스도 이때 엄청 급등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또 하루 또 쉬어요.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또 좋으니까 또 올라가요. 이거는 역시 뭐 주식은 이제 심리입니다. 심리, 투심. 그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호재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다면 호재도 아니겠죠.
결국에는 길게 봐서는 회사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D&D 원래 있던 회사죠. 근데 이건 이제 뭐 이렇게 떼어내니까 그만큼 이익 줄어요. 예. 그리고 변동이 좀 큽니다. 요거는 이제 알짜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잘 가는데 이제 부동산 개발만 남은 거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쪽 분할 자체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에요. 일단 악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호재라고 인식되는 것은 그때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뭐 항상 제가 얘기하죠 실적. 실적.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인생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매년 실적이 올라가요.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갑니다. 거의 뭐 27% 거의 뭐 30%.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실적이 성장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올해도 17%,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또 23%. 네. 그래서 방산 수출은 계속 수주가 쌓여가고 있죠. 뭐 폴란드에서 뭐 루마니아 또는 중동 그리고 뭐 아시아 굉장히 할 곳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믿고 가져간다고 하면 프랑스 뭡니까? 우주항공이죠. 이제 5월에 방사청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래 항공우주랑 좀 경쟁을 할 듯이 보였지만 항공우주가 좀 빠졌죠. 차세대 우주 발사체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력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이 또 보여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이제 좀 그거는 제가 뭐 영상으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해공을 아우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 즉 꿈의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네, 그래서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성장을 계속 하죠. 그리고 우주항공 뭐 당장 엄청 큰 돈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여주고 있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37%, 작년에 뭐 44%, 72% 엄청나죠.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유별나게 좀 많았죠. 영업이익보다 크다는 것은 다른 별도의 영업 순이익이 발생해서 그런 건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6천억, 8천억, 1조 2천억 이렇게 매년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너무 최근에 급등을 해서 당장 쫓아가기보다도 눌림목이 생기면 길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급등할 때부터 이제 뭐 뭔가 딱 주가가 올라갈 때부터 보긴 했지만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적지 않다란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꼽아가면 옛날에는 무조건 삼성전자였는데 요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죠? 방산 실적이 계속 쌓이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큰 성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그룹의 어떤 승계 구도를 봤을 때 여기가 추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역시 전망은 좋다.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